네. 치유 반응은 호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실제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종양, 뭐 부전, 염증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통증은 혈관성 통증과 근육성 통증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 혈관성 통증은 이제 그 다음에 근육성 통증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성 통증은 이제 대부분 두통을 말하는 거죠. 요거 이제 뭐 전신통 있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건 대부분 다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편두통 다 혈관이에요. 혈관이 확장돼서 오는 거예요. 혈관 확장이죠, 확장. 근데 왜 확장되면 좋은 거 아니냐인데, 이게 확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동성 확장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원래 4차선이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1차선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1차선으로 줄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확 넓어지는 거예요. 확 넓어지는데 4차선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8차선으로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동성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편두통이 오고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옆에 혈관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혈관이 이렇게 얼굴 옆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머리랑. 그게 이제 혈관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혈관이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이 될 때 옆에 있는 신경들을 건드려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혈관 이렇게 두통이 이렇게 올 때는요, 개보린이나 뭐 이게 이제 진통제 같은 거, 타이레놀 이런 걸 먹잖아요. 먹으면 그 성분들이 물론 진통 성분들의 일부가 혈관을 다시 이렇게 수축을 시킵니다. 진통제들이. 그러니까 진통을 하는 기전이 다 밝혀지진 않았으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약간 이제 통증이 멈추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정도 확장이 된 상태에서는 혈관 수축제를 써야 돼요. 혈관 수축제를 딱 쓰면은 이게 완전히 혈관이 이렇게 1차선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통증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 이 근육성 통증은 근육 내에 있는 혈관이 이제 약간 팽창되면서 그 신경들을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통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 소염 진통제 쓰면은 다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뭐 1, 20분 내로 통증이 다 대부분 사라집니다. 근데 이 혈관성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지 말고 여기 뭘 써야 되냐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를 쓰면 혈관성 통증의 95%가 사라져요. 신기하기도. 왜 그러냐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확장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 개발한 그 시아니딘이라는 안토시아닌이 있어요. 시아니딘. 이게 이제 아로니아에서 뽑아낸 안토시아닌인데, 이걸 편두통 환자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면 편두통의 거의 대부분 80~90% 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몇십 년 된 편두통 환자랑 상관없어요. 그 편두통 환자한테 혈관 수축제 처방 받지 말고, 혈관 수축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막 몸 혈관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혈관 줄어들고 이 시아니딘이라는 아로니아에 추출한 안토시아닌을 딱 먹으면 보름 정도면 정말 신기하게도 편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 할 때는 다 혈관이 확장될 때 느낀다. 이게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통증으로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될 때 통증을 느끼고 혈관이 수축될 때는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로 확 확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십견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보시면 통증을 느낄 때 4차선, 3차선, 2차선, 1차선. 사실은 이제 이게 스트레스와 뭐 과로거든요. 스트레스와 독소. 스트레스와 독소. 뭐 이렇게 스트레스와 독소 계속 되면은 4차선, 3차선, 2차선, 1차선. 이렇게 쭉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는 혈관이 완전히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병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혈관들 옆에는 암이 생기고, 이런 혈관들 옆에는 세포가 죽는 부전, 이런 혈관들 옆에는 염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혈관이 좁아질 때는 통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통증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저도 이제 훈련을 19번 정도 받았는데, 훈련장에만 가면 모든 통증이 없어져요. 긴장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냐면 내무반에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군기 잡힌다고 그러죠. 군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딱 텐션이죠. 텐션이 딱 독소 딱 오는 순간 혈관이 완전 수축돼가지고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어떤 편안한 상황이 되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갈 때 뭐가 와요?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통증이 와요. 이쪽으로 갈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4차선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어요.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통증이 없어요. 1차선도. 여기에서 좋아지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해 가시죠? 이렇게 혈관이 넓어지면서 오는 통증을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열도 생기고 몸도 붓고 이런 거죠. 근데 왜 우리가 50견이 생기느냐? 이걸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50견은 나이가 50이 넘어서 생기는 거예요. 응?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30견, 40견, 20견은 없어요. 왜 50견만 생기냐면 20견, 30견, 40견은 혈관 근육이 굉장히 싱싱해요. 탄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요, 요렇게 우리가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가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자요. 왜? 엄마의 그 양수에 있을 때 그때 자는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자면 10대, 20대, 30대, 40대는 이렇게 잤다가도 딱 일어나잖아요. 일면서 혈관이 어떻게 돼요? 바로 펴져요. 즉 1차선으로 눌렸다가 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여기까지 이렇게. 예? 그러면은 갑자기 확 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4차선에서는. 통증이 없죠. 그런데 50살이 되면 이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데 1시간, 2차선에서 3차선을 하는데 2시간, 3차선에서 가는데 5시간. 그러니까 도합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10시간 동안 우리한 거예요. 계속 전기 오듯이 우리한 거야. 뭐 이때 이제 약국에 가서 약 주세요 하면 이때 병원에 가면 진통제를 주죠. 그 진통제가 어떤 약이에요? 다시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는 거야. 그러니 통증은 없어지는데 다시 혈관에 숙되니까 염증이 계속 생긴다. 이해 가시죠? 이제 호전반을 제대로 이해하셨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가 어깨가 아프다. 이것은 혈관이 열리고 있다. 근데 제대로 안 열리고 천천히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 마사지 해주려는 우리 본능이 있잖아요. 이 혈관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 아플 때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배를 싹 만져주면 배 아픈 게 없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손이 닿으면 혈관이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치유 기간은 보통 1단계는 6일부터 3일간, 2단계는 7일간, 3단계는 21일간, 4단계는 36일간.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질병의 크기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치유받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통증, 발열, 부종 세 가지가 있고, 자연치유의 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육류, 우유, 달걀, 유제품 이걸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병을 고치고자 할 때 저것만 안 먹어도 병의 50%는 고친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유, 유제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암을 만드는 암과 노화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노화를 시키거나 암을 만드는 것 중에 우리가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게 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잠깐만요. IGF-1은 이제 이 IGF-1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 성장 호르몬이 암을 촉진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성장은 될지 모르지만 암과 노화는 촉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 IGF-1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로 만든 모든 제품들을 유제품이라고 하죠. 유제품도 안 되는 거예요. 요구르트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유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여성화가 돼요. 우유를 먹으면.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 이 에스트로겐이 합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뭘 유방암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우유를 먹은 남자아이들이 여성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후성 유전화가 돼가지고 태어날 때는 여성화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음경 함몰증 같은 게 나타나요. 성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왜 우유를 많이 정치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이 아이들의 그 건강에 그렇게 확실히 좋다는 게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입니까?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왜 백신을 안 맞출까요?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춰요. 그리고 백신도 선택이에요. 학부모가 당신이 백신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그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안 맞춥니다. 근데 우리는 맞추잖아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낙농업을 키우기 위해서 낙농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낙농을 한 농부들 있잖아요. 그 농부들을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그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키가 큰 게 경쟁력이다. 그게 그렇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요, 키 큰 애들은 절대 성공 못해요. 이런 말 좀 그냥 키 큰 애들은 절대 성공이 아니라 독하질 못해요.
아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보면은 키가 너무 커도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몰라요. 원래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뚝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우유의 폐단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게 있어요. 무려 10만 명을 상대로 10년 동안. 근데 우유를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골다공증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골다공증 때문에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골다공증이 다 생긴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골다공증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가 굉장히 노화를 빨리 촉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유는 소만 먹어야 되냐면 소는요 야생이잖아요. 야생에서는 6개월 만에 엄마 소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확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폭풍 성장을 하게 하려면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호르몬이 저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풍 성장을 하는 거. 그리고 그 6개월 큰 다음에 송아지는 절대 엄마 소 젖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본능이. 그걸 안 먹어요.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딱 크는 동안만큼만 정확히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젖을 띈 다음에도 계속 소젖을 먹고 또 학교 들어가서도 먹고 결혼해서도 먹고 할머니가 돼서도 먹고 계속 먹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면역체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달걀도 여자들 하루에 2개씩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달걀도 먹는데. 달걀은요, 일단 알 종류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촉진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유정란 괜찮은데. 네? 유정란도 마찬가지로. 알 종류는 우리가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알을 자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아프신 분들이 먹으면 세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혼자 한약도 조금 먹고 있는데. 네? 혼자 한약? 한약? 키우는 한약들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좀 뭐하나 자연적으로 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네. 아무래도 이게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서 키가 크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 약으로 키우는 부분들은, 상당히 나중에 문제를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대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 속이 비었잖아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빨리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큰다는 것 자체가 견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뼈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담보로 하고 키를 키우면 그건 나중에 키가 안 큰만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그나마 뼈의 골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꼭 유황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칼슘하고 유황, 콜라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으면 뼈가 확 차요. 근데 보통 그런 말을 안 차나요, 잘. 한약에는 그런 성분이 없어요. 한약에는 뭐 유황이라든지 칼슘 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한약은 아마도 녹용처럼 그 성장 촉진 시키는 그런 줄기세포 쪽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쪽에 성장점을 자극시키는 그런 물질일 텐데 자극만 시켜서 키가 큰들 안이 속이 비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달걀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식용유는 다 이제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압착 기름도 다 버려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벤조피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참기름을 실제 산화 안 되게 이렇게 짜보니까 노란색에 참기름 고유의 그 고소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기름의 고소한 맛은 뭐라고 얘기할까? 한마디로 가공된 맛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피 맛 있잖아요. 커피는 향이 전혀 없어요. 커피의 향은 구워서 난 그 발암 물질의 향이에요. 그게 아니 아까 이게 냄새가요. 스멜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멜은 분자예요, 분자. 이게 우리가 냄새도 미세먼지예요. 응?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향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향을 맡아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로마 세라피가 그런 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커피 향은 발암 물질이에요. 1급 발암 물질. 그게 뭐냐면 아크릴 아미드라는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아크릴 아미드는 어디에 있냐면 고소한 거 있죠. 네? 고소한 냄새. 치킨을 튀길 때도 엘리베이터 딱 타면 고소한 냄새가 딱 나오잖아요. 피자의 고소한 냄새라든지 치킨 이런 것들이 다 아크릴 아마이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에 의해서 만드냐면 불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실험, 발암 유발 실험할 때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사료에 넣어서 주면 한 달이면 다 암 걸려요. 한 달이면 다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참기름, 그 들기름 이것은 다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식용유들은 다 산화된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기름으로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막을 제대로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